자, 다음 커밋이 이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인데, 요게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구현한 것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모던 오픈GL에서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코드도 보고 제가 좀 개념적인 설명도 약간 곁들여서 한번 해 드릴 건데요. 일단 뭐냐면요,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이 인덱스 버퍼 오브젝트를 아래로 좀 내리고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포지션 정보, 버텍스의 각 포지션 정보를 CPU에서 뭐 어레이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GPU 사이드에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 플롯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서 해석하는지를 별도로 또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인덱스 버퍼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몇 개의 어떤 인덱스들이 이제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는지를 나눠서 알려주고 있죠.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객체가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텍스 버퍼 자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퍼,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고, 실제로 그 버퍼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서 하나의 물체에 대한 버텍스 데이터 인지를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상위에서 관리를 하는 게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입니다. 자,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렇고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얘는 GPU 안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객체고, 우리가 CPU 사이드에서는 그 객체의 ID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버텍스 어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버퍼였죠. 버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버텍스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VAO 변수에다가 아이디를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사용하기 위해서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를 해줘요. 자, 얘가 바인드 되면 이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의 이 상태가 저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좀 코드를 바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은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자, 이 아래에 가서 우리가 지금은, 자, 보세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바인딩하고, 뭐 버텍스 버퍼 바인딩하고, 인덱스 버퍼 바인딩하고, 쉐이더 프로그램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그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4개의 데이터가 모두 다 지금 다 바인딩이 그냥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무언가를 그리는 부분은 이제 요 루프잖아요. 매 프레임 화면을 지웠다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리고 뭐 버퍼 스왑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위에 부분을 초기화, 그러니까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뭔가를 그리기 전에 일단 여기 바인드 된 애들을 다, 텍스 어레이가 아니죠. 다시 다 언바인드를 시켜줄 겁니다. 0번 넣으면은 언바인드 된다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레이 버퍼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버텍스 버퍼고요. 바인드 똑같이 또 다른 버퍼인데, 얘는 이제 엘리먼트 어레이 버퍼라고 타입이 되어 있는 건 인덱스 버퍼죠. 그 다음에 use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쉐이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요 4개를 다 언바인드를 일단 시켜줬습니다. 자, 4개를 언바인드 하게 되면은, 실행을 시켜보면 당연히 화면에 오류부터 발생을 하네요. 바인드 된 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려라 라고 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화면에 무언가를 다시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번 상태라고 치면, 얘가 이름이 지금 버퍼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얘도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얘는 IBO라고 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쉐이더도 바인딩을 해야 제가 순서를 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쵸. 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일부러 그냥 영상을 안 지울게요. 여기 다시 찍으면은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 우리가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생성을 했던 거를 일단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처럼 그냥 버퍼 만들고 해석 방법 알려주고 인덱스 만들고 쉐이더 프로그램 만들고 했는데, 언바인드는 다시 다 시켰어요. 뭔가를 화면에 그리기 전에 언바인드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화면에 실제로 드로우 콜을 해서 무언가를 그리기 전에 어떻게 그릴 건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걸 알려주려면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바인드 버퍼 2개, 그 다음에 유즈 프로그램이 필요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잘 나오고요. 만약에 드로우 콜을 하기 전에 얘네들을 바인드를 안 해줬다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렇죠, 아까처럼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바인딩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 바인딩을 해서 그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저수준의 작업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라는 좀 더 고수준의 무언가를 바인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매번 그릴 때마다 얘네들을 바인딩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죠.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를 해서 이 VAO만 바인딩을 시켜주면은 이제 화면에 물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버텍스 어레이, 인덱스 어레이 따로따로 바인딩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얘를 바인딩한 상태에서 이 버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얘만 바인딩 시켜주면은 그 물체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의 사용 방법이고요. 위쪽에 코드를 보시면은 제가 오픈GL 버전 적용하는 코드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세 줄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여기 써있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그릴 때 오픈GL 무슨 버전을 사용할 건가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뭐 메이저 버전 3, 마이너 버전 3이면 3.4 버전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은 컴패터빌리티 버전일 때는 VAO를 안 만들어도 동작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오픈GL 코어 프로파일하고 이제 컴패터빌리티 프로파일인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아까처럼 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아까 이 상태였던 것 같은데, 어레이 버퍼에 버퍼 ID 그 다음에 IBO를 해주게 되면 나오네요. 코어 버전 VAO 상태.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면은 쟤네 둘을 따로따로 바인딩을 안 하고 쓸 수 있다는 건데, 이 개념이 제 생각에는 요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페이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링크 해드릴게요. 이제 웹GL 사이트에서 저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오픈GL2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여기를 링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는 드로우 큐브 말고 드로우 트라이앵글이죠. 트라이앵글 예제를 보도록 할 건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웹GL 코드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 오픈GL 코드 작성하는 거랑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쉐이더 소스 코드,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트링으로 집어넣어 놨고, 뭐 버텍스 쉐이더 만드는데 뭐 크리에이트 쉐이더 호출하고 쉐이더 소스 뭐 컴파일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뭐 get attribute location 이런 거랑 뭐 create vertex array 뭐 이런 것들 하죠. bind buffer 똑같아요. 그냥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이제 포팅이 된 것처럼 거의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쭉 코드가 삼각형 하나를 그리는 코드인데, 얘가 한 줄 한 줄 실행이 될 때마다 이쪽이 이제 GPU 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U 사이드가 어떻게 상태가 변하는지를 눈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다가 막 좀 꼬인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GPU에 버텍스 어레이라는 게 디폴트로 하나가 이렇게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코드에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하나 매뉴얼하게 만들어서 바인딩을 해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지 않아도 GPU에서 원래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우리가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 바인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게, 얘가 우리가 매뉴얼하게 안 만들어도 디폴트로 하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그걸 알아두시고 밑에 애들은 잘 몰라도 되니까 일단 가려놓고 요거 한 줄 한 줄 진행을 해볼게요. 뭐 요거는 크게 의미 없고, 요게 조금 확대하면 좀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한 줄 한 줄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캔버스 GL 부분은 뭐 GLFW 비슷한 부분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오픈GL, 그러니까 쉐이더 소스 코드도 사실은 다 CPU 사이드에서 지금 정의가 돼 있는 거고, GPU 쪽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여기 create shader라는 오픈GL 함수를 호출을 해보면은 이제 이 GPU 사이드에 이런 버텍스 쉐이더 객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create shader를 했으니까 하나 생겼어요. 대신에 그냥 생기기만 했을 뿐이지 아직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쉐이더 소스를 통해서 내가 만든 쉐이더 코드를 이 쉐이더 소스로 GPU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컴파일을 하는 거죠. 컴파일이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긴 예외 처리 부분이니까 뭐 상태가 변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쉐이더도 객체를 하나 만들고 쉐이더 소스를 CPU에서 GPU, 소스는 요거죠. 요거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잘 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개별적인 쉐이더를 하나의 프로그램 객체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버텍스 쉐이더를 어태치 쉐이더를 사용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버텍스 쉐이더는 요 객체구나,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요 객체구나 하고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프로그램 CPP 파일처럼 생각을 해도 되겠죠. 얘네들을 링크를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예외 처리 부분 변할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GPU 사이드에 내가 사용할 쉐이더 프로그램이 생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디태치 쉐이더, 딜리트 쉐이더를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여기도 써 있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이 판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프로그램일 뿐이죠. 이미 컴파일하고 링킹이 다 돼서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개별적인 프래그먼트 버텍스 쉐이더는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L get attribute location, 이게 우리가 지금 쉐이더의 레이어 0번, 사실은 얘 디폴트가 얘로 정해져 있는데 얘 위치를 이제 얻어와서 얻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얻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만든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가 있어요. 얘가 아까 오픈GL 코드에서 이제 얘가 되는 거죠. 디폴트로 있던 놈 말고 내가 하나를 새로 만들겠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액티브 상태로 만들어줘야겠죠. 바인드를 하는 순간, 지금 얘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구나.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포인터로 이 그림에서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액티브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디폴트 놈 안 쓰니까 저 아래로 빼두고요. 자, 그 다음에 CPU 사이드에서 버텍스 데이터를 정의를 했어요. 이쪽에는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그 CPU 사이드 데이터를 넘길 버퍼 객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버퍼를 바인드해서 마찬가지로 액티베이트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버퍼 데이터 함수를 호출을 해서 여기다가 CPU 사이드에 있던 정보를 넘겨줍니다. 플롯 6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GPU한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는지를 알려줘야지 되죠. 그래서 먼저 enable 버텍스 어트리뷰트 어레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플롯 2개씩 끊어서 하나의 버텍스로 읽어라 라는 정보를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실제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정보 자체도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읽는 법 알았고, 데이터 들어왔고, 프로그램을 바인딩을 해서 화면에 그려라, 드로우 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에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있으면은, 지금 얘는 이제 인덱스드 표현으로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예제를 보다 보면은, 정확히는 안 맞는데, 뭐, 큐브 이런 거 그리는 걸 보면은, 이제 인덱스 어레이도 사용을 할 거예요. 예, 그럴 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 GPU와 오픈GL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 되게 유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GPU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어디 갔지? 네, 여기. 그래서 뭐 코드는 굉장히 짧았죠.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만들어서 바인딩해서 쓴다. 네, 뭐 그 얘기입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코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이제 버퍼 앱스트랙션 코드부터는 조금 짧게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이 코드들을 끌고다가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뭐 모르시면은 안 되는 내용이니까 저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